안녕하세요. 6월의 책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4월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목요일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홍차를 타서 마시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좋아하긴 하는데 일이 너무 밀리면은 조금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6월의 주제는 유언 같은 책들입니다. 이 기획의 시작점에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아침의 피아노예요. 이제 한 권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김진영 선생님의 임종 3일 전까지 쓰신 기록들을 엮은 책이고요. 짧아서 빨리 읽을 수 있지만 읽어보시면은 속도가 잘 안 날 거예요. 사색할 지점이 정말 많은 책이고요.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욕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김진영 선생님은 떠나도 남겨질 이들을 위해 기록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너무 공감했는데요. 저에게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글쓰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런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고 제 사업으로서 이제 어떤 채널들을 운영하게 되면서부터는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그런 유용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글을 쓰는 의도와 목적들을 보면서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글의 말미에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보행이 생이다. 나는 이 보행의 권위와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 모든 순간에 보행의 권위와 자존감을 가지겠다는 그런 존귀한 정신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은 너무 좋아서 천천히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은 풀어보기로 하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김진영 선생님의 아침의 피아노를 읽으면서 이 두 시인이 생각났는데요. 천상병 시인과 피천득 시인입니다. 삶을 소풍처럼 욕심 없이 살다 가신 분들이죠.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제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빈손으로 떠나며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적인 메시지들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정신적인 유산들을 건강한 형태로 남겨주는 일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목적, 그걸 위해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죽음을 맞이할 텐데요.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라는 사람과 제가 남긴 여러 정신적인 유산들이 아름답고 유익하게 사용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책들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김진영 선생님이 쓰신, 다시 잠깐 얘를 갖고 와서, 김진영 선생님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견고하고 모든 것을 비워낸 성숙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무겁거나 두렵지 않고 작가가 모든 견디는 마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동일하게 좀 굳건하게 같이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그런 소풍 같은 삶, 비워낸 삶들에서 삶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두 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시 중에서는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일에 찌들어 있을 때나 좀 번잡할 때 읽으면은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생각했던 시인데요. 이 시를 읽으면은 정말 그래, 인생이란 그런 거지, 이렇게 살면 되지 하는 삶의 태도들을 엿보일 수가 있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값 속에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무덤가 무성한 풀숲으로 때론 와서 괴로웠음 그런 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라고 쌩쌩 바람 불어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의 가난이 떳떳한 것은 비춰오는 햇빛도 예금 통장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읽으면 되게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굉장히 프로젝트 같은 것들로 바쁘실 때 이런 천상명신 시 읽으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책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5월이 가기 전에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천득 시인 시집을 샀고요. 여기서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던 시예요. 어쩜 이런 글을 쓰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시선을 가졌나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정말 예쁜 시예요. 그리고 슬프기도 하지만 예뻐요. 어떤 아가의 근심. 엄마, 아빠가 살아나면 어떻게 그 무덤 헐고 나올까? 흙 덮고 잔디 덮고 다져놨는데 엄마, 아빠가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어떻게 오나? 사람들이 우습다고 놀려먹겠지. 예, 천진하죠? 남겨진 엄마에게 엄마를 위로하는 시인의 시선도 느껴지고 아빠에 대한 기억이 아름다워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빠를 추억하는 아이의 관점에서 시선을 또 느껴지고 그 작가가 정말 다양하게 여러 측면으로 남겨진 사람과 떠난 사람을 위로하고 읽고 있는 독자들까지도 위로하는 너무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랑 인연이라는 산문집을 같이 샀는데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은 5월이 힘들지만은 않았던 건 제 가방에 항상 피천득 선생님의 시집과 산문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책 두 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낳는다고 하죠. 죽음이라는 소재를 있는 그런 책들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는 편지가 소재가 된 책이었어요. 그들이 남긴 글들이 마치 유언 같더라고요. 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한 5년 동안 편지를 받았어요. 이게 우편은 아니었고 필사나 손편지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써주더라고요. 받다 보니까 좋아서 저도 필사하는 취미가 생기고 손편지도 쓰게 되었습니다. 네, 편지라는 게 가진 엄청난 힘은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읽다 보면은 일단 받는 사람이 대상이 명확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 쓰여진 거니까. 그리고 대상이 명확한 만큼 받는 사람과 쓰는 사람만 알고 있는 두 사람의 그 역사와 서사가 있죠. 이 힘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편지라는 소재를 정말 좋아합니다. 편지 처음에 제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편지로. 그 이유는 죽음 앞에서 가지게 되는 게 진심인 것 같은데 그 진심 앞에서는 어떤 기교나 멋부림도 없고 정말 가장 순수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다 제거된 진심 그것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책들과 같이 연계해서 더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신경숙 선생님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라는 책도 있고 존 버거의 책 중에 아내의 빈방이란 책도 제 인생의 책이라고 꼽을 만큼 좋은 책이고 줄리언 반스가 쓴 소설이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책도 연결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차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북리뷰로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지 싶어서 이렇게 이 두 권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A가 X에게라는 거는 그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남자에게 쓰는 편지예요. 일단은 제가 존 버거라는 작가를 정말 좋아하고요. 존 버거 특유의 온도와 문체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묵직하고 표현력이나 이런 바라보는 인사이트 자체가 워낙 압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일단 존 버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지만을 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거고, 서로를 기다리는 사람과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게 이 편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서로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기다림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기다림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난다 해도 이 선택에 대해서 나는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하는 단단한 그런 중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서사를 이 A가 X에게라는 책이 그려내요. 보시면 우리가 갈망했던 그런 단단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게 나는 이렇게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아서 견뎌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였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인의 편지가 계속 일방적으로 쓰여진 편지와 주인공이 받는 대상이 그 감옥 안에서 짧게 했던 기록들, 그런 것들이 합쳐진 소설인데, 그래서 더 완성도가 높고 아름답게 단단한 어떤 마음의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존 버거의 작품들이 많이 읽혀지는 책들은 아무래도 이런 류의 책들이더라고요. 뭔가 사회적 이슈가 강한 책보다. 근데 저는 다 좋아합니다. 존 버거의 인사이트와 그런 가지고 있는, 담아내는 그 분량 자체가 저에겐 평생 넘을 수 없는 산이고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편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이 책 때문이에요. 이 앙드레 고르가 아내와 동반 자살을 하게 돼요. 아내가 불치병에 걸린 아내에게 계속해서 쓰는 편지를 보고, 이거를 이제 각자의 서사를 가지신 분들이 읽으신다면은 그냥 앙드레 고르가 아내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읽는 것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당신을 만나서 이랬습니다. 이런 당신이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이 두 사람의 서사가 가득가득 담겨있는 것들이 아내의 시선으로 편지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 책을 읽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예,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 읽으면서 이게 짧아서 하루 한나절이면 다 읽게 되는 그런 책인데도 하나하나 기억이랑 기록 속에 그때 그 시절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고, 두 사람이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과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해낸 사람들은 부부가 되고 사랑을 이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지점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음까지 함께 가는 동안 그 모든 시간들과 역경을 함께 통과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 소설, 아팠던 시간들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결국에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책이고, 읽으시면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절대 지하철에서 읽지 마시고요. 짧게 빠르게 속독해서 끊어 읽지 마시고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읽지 마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읽으시면 참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허수경 시인님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입니다.
네, 이번 6월 기획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허수경 시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시집은 제 인생의 책이에요. 손에 꼽힐 만큼 좋은 책이고 4월에 도쿄 여행 가면서 가져갔던 책인데 그때 제 인생 책을 만났었던 거죠. 여행이. 그래서 도쿄로 생각하면은 4월 달에 허수경 시인님, 그리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우리 나무, 그리고 일본 도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시인님 시집이 제 인생 책이 된 이유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서 아까 김진영 선생님 책도 그렇고 천상병 시인님 책도 그렇고 존 버거나 앙드레 고르의 책에서의 공통점들이 과장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온도에서 허수경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허무함, 공허함, 쓸쓸함, 그리고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곳곳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겪고 지나가면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일기를 썼었어요. 허수경 시인님은 가을의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일기를 썼는데 본연의 색깔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들이 좋은 이유는 그렇게 삶의 모든 쓸쓸함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거를 피하지 않고 뭔가 과장하거나 자기 위안이나 만족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덤덤하게 바라보면서 그 삶의 태도가 저는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딸기도 되게 좋아요. 딸기, 여기 두 번째 챕터가 과일들의 이름으로 쭉 나오는 책인데 저는 레몬에서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당신이 먼 풀의 영혼처럼 보인다. 빛의 휘파람이 내 눈썹을 스쳐서 나는 아리다. 이제 의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어깨가 나에게 기대오는 밤이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세상을 속일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여름에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수줍어서 그 어깨를 안아준 적이 없었다. 읽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어깨가 나에게 기대올 때 모든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어깨를 안아준 적이 없었대, 막 이러면서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막 읽었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경박해지는데 네, 되게 슬펐던 생각이 나고, 진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그 자리마다 있는 시인의 사색 같은 책이고, 이 책은 그런 삶의 태도들이 드러나는 책이라서 읽으면은 용기가 나요. 내 삶이 공허함과 앞으로 남은 여러 지점들에서 쓸쓸함과 공허함과 고독함과 어떤 절뚝거림들이 있다 해도 그냥 용기 있게 걸어가자. 그거를 피하지 말자. 자기 위안으로 좋게 확대 해석하지도 말고 비관하지도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용기를 주는 시집입니다. 쓸쓸함이나 고독함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잘 표현된 문학에서 그런 고독과 쓸쓸함을 마주할 때는 나도 살아갈 수 있겠다, 걸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리고 누군가 그 길을 간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게 또 문학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6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는 6월의 죽음을 생각한다. 부제, 유언 같은 책들.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획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다 너무 좋은 책이라 늦어도 제가 영상을 만들 것 같고요. 한 권씩 이 순서대로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거예요. 일단 이 기획을 하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재밌게 저는 요즘 이런 책 읽고 있어요 라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좋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런 사색들이 위로가 됐던 이유는 정신없이 업무에 바빴기 때문이고요. 제가 노가다거든요, 제 일이. 정신 노가다라서 뭔가 프로젝트가 돌아가면은 마음이 닳는 것처럼 진짜 에너지를 많이 쏟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이런 책들이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내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소풍처럼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고 나그네이고 그렇다는 게 또 되게 위로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6월의 책들은 뭔가 행복하신 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행복할 때 쓸쓸함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그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제나 천년만년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할 때도 이런 누군가의 슬픔을 보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 너무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게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나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이 책들이 너무 분주하신 분들이 저녁 때 일과를 마치고 와서 한 30분, 40분씩이라도 읽고 쉰다면 되게 마음의 위안과 재충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기획을 하게 됐던 이유가 죽음과 편지였잖아요.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내가 마지막 남을 이 세상을 만약에 지금 떠나야 된다 할 때 단 하나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선다면, 그리고 이게 성향이긴 한데 저는 좀 한 가지가 충족되면은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정신없이 저를 몰아세우는 이런 업무들이 있을 때도 지나간다는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나의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자 하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쁘신 분들, 행복한 분들, 그리고 쓸쓸한 분들이 모두 이 책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6월에 좋은 소식 있는 분들 있다면 결혼이나 이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두 책을 꼭 소중한 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동반자 같은 분에게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을 한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남을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좀 돌아볼 수 있으니까 이 책들을 또 권하고 싶고요. 버릴 게 없네요. 네, 너무 좋은 책들을 소개하게 돼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6월에 이제 저의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